당신 대체 왜 그 돈을 무철 씨한테 줬어? 이해숙은 손에 쥔 컵을 던져버릴 듯이 떨면서 김대식을 바라봤습니다. 대식은 순간 대답을 못하고 침묵했는데요. 그 눈빛에는 지쳐버린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해숙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데. 빚 갚느라 허덕이고 애들 앞에 쪽팔린 일 수없이 겪으면서 겨우겨우 버텼는데 당신이 그걸 알면서도 무철 씨한테 돈을 줘. 복권 당첨금 반을. 미쳤어요, 당신. 대식은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해수가 나 그냥 그동안 무철이한테 진 빚이 너무 크더라고. 마음속에 걸려서 못 견디겠었어. 그 돈으로라도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질까 싶었어. 해숙은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애들은요? 우리 미진이, 석진이, 아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아버지가 무슨 멋있는 정의감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할 거예요. 그때 옆방에서 대화 소리를 엿듣던 장녀 김미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진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실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엄마 몰래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살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걸 왜 남한테 줘요? 무철 아저씨가 뭔데? 대식은 딸 미진의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더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감 없는 가장의 초라한 등짝이었는데요. 그 광경에 미진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는 평생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바보 같아서 우리 고생시키는 거예요. 엄마 혼자 피눈물 흘리며 살림 꾸려온 거 모르세요? 나도 직장 다니면서 기댈 곳 없어 허덕이는데 아빠는 늘 저 모양 저 꼴이잖아요. 해숙은 딸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미진이 말이 다 맞지. 당신은 늘 가족보다는 친구 타령이었어. 이 집에서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 그 순간 대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작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숙과 미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대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검사 결과 나왔는데 간에 암이 있대. 간경화도 심해서 빨리 이식 받아야 한다고 했어. 안 그러면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 미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깨물었고 해숙 역시 얼어붙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해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그게 지금 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당신 병 걸린 거랑 가족을 배신한 거랑 별개예요. 당신 병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 건 아니잖아요. 대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내 병이 내 잘못이지. 하지만 해수가 나 이제는 정말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무섭다. 내가 없는 게 너희한테 낫지 않을까 싶을 때도 많아. 그 말을 들은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가 나서 쏟아내던 말들이 순간 목구멍에 걸려버린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식은 마지막 힘을 내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해수가 미진아 나 아직 죽고 싶진 않아. 하지만 솔직히 너무 무서워. 하루하루 눈 떠도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 공포 속에서 너희한테 소리치고 엉뚱한데 화풀이하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미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런 거였어요? 나 진짜 아빠가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해숙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우리를 속였다는 건 사실이에요. 병도 돈도 다 몰래 혼자 처리했잖아요. 그런 당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대식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가족의 마음이 자신에게 남은 생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정말 왜 이런 말씀을 이제야 하셨어요? 석진은 대식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해숙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병은 병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갈 일은 살아갈 일이지. 복권 당첨금 반을 무철한테 준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우리 가족은 뭐가 되라고? 해숙의 말은 단호했는데요. 대식은 억울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해숙아, 나는 그냥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속에서 무철이한테 진 빚이 너무 커서 그랬어. 그걸 갚아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거든. 하지만 해숙은 눈을 치켜뜨며 당신 마음이 편하면 뭐해? 나랑 애들은 편하지가 않잖아. 무철이한테 갚는다고 우리 삶이 나아져. 결국 당신 혼자만의 의리 지키겠다고. 우리 다 같이 무너뜨리는 거잖아.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미진 역시 끼어들며 아빠, 솔직히 말해요. 무철 아저씨한테 빚 갚고 싶었다는 거 결국 자기 만족 아니에요. 우리 집 사정이 어떤데 왜 늘 남 생각만 해요? 우리 보고는 어떻게 살라고요? 라며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대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데요. 자신의 진심이 가족에게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아빠가 바보 같았어. 근데 말이다, 사람이라는 게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참 미련하게도 과거에 묶여있더라.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대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해숙과 미진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진은 남편 광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김에 아버지 대식의 병 이야기를 흘려버렸습니다. 광식은 놀란 얼굴로 뭐라고? 장인 어른이 암이라고? 너 그걸 지금까지 숨긴 거야? 라고 물었는데요. 미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서 그랬어. 근데 아빠가 우리 모르게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광식은 속수무책으로 눈물을 흘리는 미진을 안아주며 너 아버지 옆에 있어드려. 이번만큼은 돈이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해 후회하지 말고. 라고 다독였는데요. 이 말은 미진의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해숙은 무철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무철에게 무철씨, 제발 애들 아빠랑 그만 싸워요. 대식씨가 당신이랑 의리 지킨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대식씨가 어떤 상태인지 당신은 아예 모르잖아요. 라고 말했는데요. 무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식이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또 무슨 핑계 대려고 그래? 라고 반문했습니다. 해숙은 차마 대식의 병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만하세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날 밤 대식은 다시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해숙이도 미진이도 나를 원망할 만하지. 나는 늘 부족한 가장이었지. 근데 마지막까지도 가족한테 이렇게 짐만 되는구나. 그래도 괜찮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 석진이, 미진이, 해숙이 부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아줘. 대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그를 감쌌습니다. 며칠 뒤 미진은 우연히 병원에서 아버지의 진료 기록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엔 간암 말기, 생존 예상기간 6개월이라는 충격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철에게 집착했는지,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해숙에게 엄마, 우리 아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 진짜 얼마 못 사신대요. 나 오늘 기록지 봤어. 라며 오열했습니다. 해숙은 순간 귀를 의심하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의사에게 남편의 상태를 듣게 되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듯 휘청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그 사람,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요? 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대식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많이 원망했어. 당신이 왜 그렇게 무철이만 생각하는지, 왜 우리 가족은 뒷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알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제발 나 용서해줘.
대식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수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 뿐이야.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그냥 웃으면서 보내자. 부탁이야. 혜숙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 역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아빠, 나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돈돈하면서 아빠 마음 이해도 안 하고 원망만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발 나 용서해줘요. 아빠한테 간이식 내가 할게요. 나라도 아빠 살리고 싶어. 대식은 놀란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눈가가 젖었습니다. 미진아, 내 마음만으로도 아빠는 이미 살았다. 내가 나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말만으로도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거야. 미진은 병원에서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좋지 않아 공여가 어렵다라는 의사의 말이 귀에 박혀왔습니다. 미진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으며 저라도 아빠 살리고 싶었는데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절규했는데요. 의사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버지께는 큰 힘이 된다라고 위로했지만 미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대식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너 마음만으로도 아빠는 이미 살았다. 내가 나를 살리겠다고 했던 그 순간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가 된 거야. 그러나 미진은 눈물범벅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아빠, 난 늘 말뿐이었어요. 진짜로는 아무것도 못해드렸어요. 이번에도 결국 소리만 지르고 원망만 했던 내가 너무 싫어요라며 자책했습니다.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석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할게요. 검사해봤는데 제가 적합하대요.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석진아, 너 제정신이니? 내 인생은 아직 창창한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니? 라며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눈물을 머금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끝나요.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 이제는 갚을 차례예요. 아버지가 늘 말했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해야 해요. 대식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석진아, 아빠 때문에 내 젊음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다. 너까지 이렇게 희생하는 건 아빠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석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망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도 우리 가족도. 혜숙은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겁하니?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파도 괜찮았는데 왜 당신 대신 내가 할 생각은 못했을까라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식 곁을 지켰습니다. 미진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 석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석진아, 미안하다. 늘 내가 우리 집 짐 떠안고 살아온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내가 아버지 구하려고 나서다니. 누나가 해야 할 걸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석진은 담담하게 웃으며 누나가 마음을 바꿔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우리 가족, 이제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잖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가족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 모였습니다. 대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보며 내가 부족해서 너희한테 큰 상처만 남기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나 위해줘서 고맙다. 아빠, 남편으로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석진은 수술복을 입은 채 미소 지으며 아버지,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랑 오래 같이 살아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한테 대운을 드릴 차례예요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혜숙과 미진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석진과 대식을 붙잡고 수술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꼭 살아서 나오라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긴 의자에 앉아 서로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는데요. 미진은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두 손을 모아 쥐며 기도했습니다. 혜숙 역시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 눈빛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고 이식도 잘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며 울었고 미진은 동생 석진의 이름을 외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진은 아직 회복실에서 마취가 덜 풀린 채 누워 있었지만 눈을 살짝 뜨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아버지만 건강해지시면 돼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대식은 침대 위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진아, 내가 내 아들이라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너한테 받은 이 은혜 평생 갚지도 못할 거야. 석진은 힘겹게 웃으며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게 그 은혜 갚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진은 동생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석진아, 내가 우리 집 진짜 기둥이야. 누나가 앞으로는 절대 돈 타령 안 할게. 아빠도 너도 지켜낼 거야라며 다짐했는데요. 해숙도 눈물을 훔치며 두 자식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한편 무철은 규태를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대운빌딩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던 규태는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무철은 싸늘한 목소리로 너 이제 진짜 끝이다. 내 앞에서 대식이까지 괴롭히더니 이 꼴이냐?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대식은 병상에서 무철을 불렀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무철아, 이제 그만해라. 규태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 분노가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망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알겠더라. 돈도 배신도 결국은 다 흘러가는 거다. 남는 건 가족 그리고 친구뿐이야. 무철은 처음엔 얼굴을 찌푸렸지만 대식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차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다 결국 풀어버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미쳐 있었지. 너마저 잃을까봐 겁이 났던 거다. 그 순간 규태가 경찰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대식의 병실 문턱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식아, 미안하다. 끝까지 잘못만 저질렀네. 널 괴롭히려던 게 아니라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친 건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대식은 규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규태야, 나도 처음엔 널 원망했는데 이제는 다 놓으련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우리 셋은 결국 친구였잖아. 부디 너도 후회 없는 길로 가라. 규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철은 옆에서 이를 악물었지만 대식의 병든 모습과 석진의 희생을 떠올리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대식은 조금씩 회복해 병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나아졌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병실에 모여 조촐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는데요. 해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 난 이제 당신 원망하지 않을게요. 남은 시간 우리 그냥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미진도 울먹이며 아빠, 나 앞으로는 동생한테 기댈 생각 안 하고 진짜 큰딸답게 살게요. 우리 가족 내가 지킬게요라고 다짐했습니다. 대식은 눈가가 젖은 채 가족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대운이었나 보다. 돈도 건물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구나. 그 순간 병실 안은 따뜻한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